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여당 내 친박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화산경마장이 이번 주 개장을 강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습적인 개장 강행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인터뷰는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작은 카메라 한 대 들고 누구보다 오래 꾸준히 기록한 독립 PD 이승구 씨를 만났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문에 반대한 여당 내 친박 의원들의 반발로 잡음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은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의와 번복을 반복했던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전체 공무원 평균 월급인 월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했을 경우 월 납부액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약 28.6% 증가하고 연금액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약 10.5% 감소하게 됩니다. 받는 돈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내리고 내는 돈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올린 결과입니다. 향후 70년간 약 333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지만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치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얻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무원 연금의 그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었는데 이것을 20년에 걸쳐서 너무 이렇게 완만하게 낮춘 것은 그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회는 연금법 처리 막판까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잠정 합의안 3-1항으로 5월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로 최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 주요 직책인 조사 1과장에 검찰 공무원을 배정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3-1항을 제외한 나머지 잠정 합의안만 추인했고 그 뒤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합의문 원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유승민 길들이기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유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적 반대란 분석입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던 당시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이번 반대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논평 정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한 논평을 통해 친박 의원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황당한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책임도 국회 책임도 계속 돌리고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본인이 싫다고 저기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해당된다고 보는데. 한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야당은 물론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반발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뜻하는 것이지 시행령의 모든 조항에 일일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며 청와대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삼권 분립 원칙 운운하며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청와대가 삼권 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삼권 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7일이죠. 미국 국방부가 군연구소의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공군기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처음 반입된 사실을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됐다는 사실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 국방부가 유타주에 있는 군 연구소의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오산 공군기지로 보냈다고 밝히며 드러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보도자료를 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에서 그제 22명의 요원이 탄저균 표본으로 배양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훈련에 참가한 요원들 모두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탄저균을 표백제에 완전히 잠수시켜 폐기했다고 알렸습니다. 폐기 처분을 했다는데 폐기 처분이 네. 완료됐나 궁금해서요. 네,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이들은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처음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훈련이 처음이라고요? 예. 그러면 탄저균 반입이 이전까지 없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반입됐고 훈련도 처음이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을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 측은 탄저균이 비활성 상태인 줄 알았고 비활성 탄저균 반입은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소파 규정에 따라 뒤늦게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생화학 물질이 실수로 유통됐다는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02년에 미국에서 서류봉투의 탄저균 테러 때문에 22명이 감염되고 그중에 5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고요. 이미 1972년에 생화학 무기 금지 조약을 180개가 넘는 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활성화된 채 유타주에서 대한민국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실수였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시민사회단체는 활성 여부에 관계없이 탄저균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국내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법에서는 살아있지 않은 탄저균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통보하거나 신고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 방기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과연 이 물질이 국내에 들어와서 기지에서 실험과 훈련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들은 소파 협정에 미군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 상태로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파 협정에는 이 환경에 관한, 다시 말해서 이 미군들 시설이나 미군들에 대해서도 국내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에는 독일에 주둔한 미군도 무조건 독일의 국내 환경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생물무기,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대량 파괴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 존재가 알려진 오산 합동위협인식연구소가 언제 설립됐는지, 어떤 실험들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성심여중고에서 200m 남짓 떨어진 용산 화상경마장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나서 개장을 반대해왔지만 마사회는 이번 주 개장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회가 국회 농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주 중으로 화상경마장을 개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기습적인 개장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합니다. 마사회는 어제 국회 농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주말 중으로 막건 발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상경마장 개장을 반대하며 2년 넘도록 투쟁을 이어온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을 두고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용산을 지역구로 한 진영 새누리당 의원, 서울시의회와 용산구청까지 나서 화상경마장의 용산 이전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무총리실과 국회 농림위도 화상경마장 개장은 주민들과 국회에 협의를 마친 후에 가능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는 국회 농림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친화 활동에 노력을 다했지만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들이 주축이 된 주민대책위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마사회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고소철에도 마사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과의 대화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화상경마장 개장 소식이 전해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개장 강행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도박장 반대한다고 지금 3년째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노숙농성을 한 게 이제 500일이 다 돼갑니다. 우리는 학교 앞 도박장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번 개장을 최소 규모의 지정 좌석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유해 환경 조성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전체 9개 층 가운데 6개 층 574석을 개장합니다. 한편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강행 소식은 이달 초에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마사회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한 소식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시 마사회에선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서울여대 청소노동자 단체가 파업을 중단하고 극적으로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총학생회의 현수막 철거 사태를 반성한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청소노동자들의 양보로 이뤄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서울여대 측이 끝까지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출혈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노지민 PD가 취재했습니다. 저기 나오세요. 이것만 모자이크 처리해도 되니까.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공노조 서경지부 사무실 14개 대학분회와 용역업체가 참여한 집단교섭 조인식이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에 의한 현수막 철거 이후 여론이 집중된 서울여대 분회도 어제 극적인 협상을 가진 끝에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여대 분회와 용역업체가 협상한 시급은 6,550원, 지난해보다 35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받게 될 임금은 전년도보다 43,600여 원 적어집니다. 서울여대 측이 용역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연차 수당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실수령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용역계약에서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해당 노동자들은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여대에 있는.
청소노동자인 이사목 서울여대 분회장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타협점을 찾아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더 길게 끌어가면 저 아이들도 더 힘들겠고 또 우리가 한동안 파업하면서 청소도 못 해줬고 미안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리고 그 학생들 선후배들이 진짜 눈물로 와서 우리들을 도울 때 참 안타깝구나. 엄마 입장이 돼서 더 빨리 그걸 결정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연차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하자. 아쉬운 협상이나마 타결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총학생회가 노동자들의 현수막을 철거한 뒤 졸업생들이 성명서를 통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이를 일면에 실으려다 실패한 서울여대 학보사는 백지 학보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 38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8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내가 총장님하고 면담 한 번만 해달라. 그럼 나 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겠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지. 왜 구성원인데 왜 구성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총장은 도대체 뭐하는 총장인지. 너무나 속이 끓어서 참을 수가 없어. 갈등 끝에 단체 협약이 성사됐지만 이르면 오는 10월 임금 협상 시기가 돌아옵니다. 실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을 둘러싼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스스로 기록 중독증에 걸렸다는 한 PD가 있습니다. 독립 PD 이승구 씨의 말입니다.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자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장 오래 꾸준히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작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이승구 PD의 기록, 뉴스K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내가 찍어야 될 인물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이 겪게 된 상황, 어떤 고통 이런 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만나는 것보다는 1대1 상황에서 나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담아야 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처음부터 찍진 않아요.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만날 때마다 항상 옆에 두긴 하죠. 그 이유는 먼저 이제 만나는 장면 찍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것보다는 그분한테 이제 그 한마디로 신뢰죠.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저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를 그냥 하나의 취재 대상물로만 여기고 찍고 간다가 아니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과. 가족분들 대부분 보시면 벽 근처에 다 계세요. 이렇게 벽 쪽을 두고 한쪽이 막혀 있는 쪽은. 그러다 보니 가운데가 텅 비었죠. 가운데에다가 자리를 잡고 우선은 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윤이 이모님이 PD님이 거기서 주무시니까 체육관이 꽉 차 보인다고,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덜 불안하다고. 점점 실종자 학생들을 수습해서 유가족들이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꽉 찼던, 초기에 꽉 찼던 그 체육관이 하나씩 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불안감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와서 거기서 자리를 지켜주고 같이 자고 하니까, 특히 이제 또 가운데 모든 가족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자리를 그때 잡았죠.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넌 아직도 세월호 하면서 세월호 아직도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마치 그 참사 때 우리가 처음에는 모두가 그 어린 아이들의 희생 그리고 일반인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애도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전 국민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러죠. 마치 정치 이념에 의한 그 세월호를 평가하듯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참사 현장에서 그냥 카메라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요. 좀 더 오래 들고 있었을 뿐인데 세월호를 오래 하니까 너도 정치적인 그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봐요. 부유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주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경험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그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변해가는 모습들이.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유가족들도 그렇고 미수습자 가족도 그렇고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었거든요. 그냥 회사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씻고 TV 보고 다시 주무시고 출근하고 엄마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또 아이들 맡고 이러던 평범한 삶을 살던 부모님들이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모든 걸 바꿔놨죠. 아마 평생 이분들은 이 순간의 참사지만 평생 이분들 마음속에서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절대 잊을 수도 없고요. 그냥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유가족분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들이 계신 곳에 딱 한 번 나와서 손 한 번만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더 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일상에 있어서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서 그 현장에 와서 그 위로의 마음 그리고 위로의 손길을 전해주셨으면 잊지 않을까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언론인 스스로가 2014년 이후에 이 언론의 상황과 환경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심도 있고요. 또 그 정도의 생각은 있지 않을까요? 뭐 특별히 더 다른 모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것 같은데 있었고 또 있는 것 같지만 없고 그런 그렇잖아요. 친한 친구는 자주 안 만나도 그게 내 친구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기록하고 싶어요. 붓꽃이 꽃을 피웠습니다. 농가에 화초를 심는다고 이웃의 비웃음을 샀지만 초여름 눈호사를 하기는 이웃도 마찬가지.
2015년 조합원 협동조합 교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지하 1층입니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입니다. 메일 글머리에 협동조합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명기하고 이름과 그다음에 닉네임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